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새벽 5시,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이미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로 빽빽하게 가득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업 상황이 이 정도일 줄도 미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한 사람을 밀어낼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다는 말이 이제야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렇게까지 불안함을 느껴본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수저우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당분간 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공장들이 인원을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직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인지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았고 자리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음력 초여덟비 되어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2층 전체에서 지금 출근한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올해는 음력 초여덟비 되었는데도 아직 문을 연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55분입니다. 예년 같으면 정월 초여덟비면 최소 절반 이상의 공장이 이미 가동을 시작했을 텐데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은 초여세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우리 업계는 이미 활기를 되찾고 조업을 시작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재가동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문도 없고 노동자들이 출근해도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계를 돌린다 해도 어떤 제품을 출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전기요금, 인건비는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야 합니다. 어제 같은 업계의 한 지인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가동을 일주일 정도 미루고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도 선뜻 답하지 못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올해 많은 실물경제 자영업자들이 맞이한 가장 솔직하면서도 답답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음력 초여덟비라 공장에 나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보통 정월 초여덟비면 난창 지역 공장의 80% 이상이 이미 가동을 시작했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창동 일대가 유난히 조용합니다. 체감상으로는 90% 이상의 공장이 아직 정상 가동에 들어가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은 정월 초여덟비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 공장에서 채용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올해는 구직자들이 비교적 일찍 몰렸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월 초여덟비인데 이렇게 빨리 채용이 마감되는 공장이 많다는 점이 다소 의외로 느껴집니다. 2026년 설 연휴, 아직 명절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귀성객들의 도시 복귀가 예년보다 빨라졌습니다. 음력 초닷새, 초엿새가 되자 고속철역에서는 큰 짐을 끌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것은 점점 커지는 취업 압박과 재실업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설 이후 정월 초여덟은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며 가장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많은 공장이 가동 시점을 미루고 있으며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생산 라인조차 부분적으로만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공장은 아예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공장 대표들은 올해는 쉽게 가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주문이 없고 사업 방향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장을 돌리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전기요금,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동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연휴 이후 공장 채용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음력 초여를 무렵부터 분위기가 빠르게 식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현장에서 체감되는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됩니다. 첫째, 올해는 설에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 예년보다 많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귀성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둘째, 공장으로 유입되는 구직자층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건설 현장, 호텔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던 인력이 제조업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셋째, 구직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예년보다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연휴 전부터 교통편과 근무 지역을 미리 정해두고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공장은 음력 초칠 초여덟배 이미 채용을 마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초와 홉 초열흘이 되면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결국 연휴 이후 일자리를 찾으려는 분들께는 정보 확인과 준비를 조금 더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체감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소성, 절, 강성, 상해 등 이른바 장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구직자 체류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장의 98% 이상이 이미 정원을 채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특정 생산 라인에서는 여성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정보리 없이 이동했다가 며칠씩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금 항주시장을 포함해 장수, 저장, 상하이 일대 전체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인 수요는 적은데 일하러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은 이른바 하사의 죽음의 생산 라인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들어가려고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도 면접에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공장도 사람을 골라서 뽑습니다. 300명이 지원해 20명만 뽑는다면 합격 확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거리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취업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불안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 역시 불안합니다. 오늘은 음력 정월 초닷새입니다. 저는 이미 일하러 나왔습니다. 집만 간신히 풀어놓았을 뿐 아직 제대로 정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문득 한마디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침양에서 일이 잘 구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려 합니다. 올해는 외채를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빚을 안고 계신 모든 분들도 꼭 어려움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은 마치 평범한 주말처럼 훌쩍 지나가 버린 느낌입니다. 끝나고 나니 여운도 없이 곧장 현실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곧바로 따라오는 것은 복직에 대한 불안입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출근이 걱정입니다. 출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으니까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더 불안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 매일 임대방에 누워 이력서를 보내지만 일금 표시만 남고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더 초조해집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저처럼 프리랜서라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조차도 요즘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꼭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곳은 한 채용 박람회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파로 가득합니다. 우리 현에서 열린 행사인데 직접 둘러보니 대부분 45세 이하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사실상 지원 가능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올해 50세인데 제 경력과 상황에 맞는 직무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창안진에 와 있습니다. 구인 정보를 계속 알아보며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아직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설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아보고 지원도 해봤지만 아직 마땅한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생 취업률에 따라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성과급을 받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98521 대학 졸업생 가운데 실제로 정식 3자 협약, 즉 학교 학생 기업 간 취업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10%에서 20%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배달, 단기 아르바이트, 각종 유연 임시 고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통계상 취업률은 90%에 가깝게 집계된다고 합니다. 해당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취업 성과급은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협약 기준을 충족해도 학교의 도장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원하면 학교의 도장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계약 체결 후 학교 측에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성과 인정도 취소되고 성과급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통 산업들이 잇따라 위기나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은 점차 긱 이코노미 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연 고용으로 불리는 단기 비정규 노동 인구는 이미 중국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큰 집단 중 하나가 되었고 그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용직이나 단기 일거리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헌혈로 돈을 마련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사무실이 아닌 배달 플랫폼, 건설 현장, 단기 인테리어 작업 등 건별, 성과별로 임금을 받는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기관 퀘스트 모바일이 2025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배달 기사 수는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라이더의 비율은 24.3%이며 주로 35세 이하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의 공식 담론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통적인 단기 임시 고용과 현대적 의미의 깅 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업무, 건별, 시간, 프로젝트 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배달기사,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모두 공식적으로 유형 고용 또는 비표준 고용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공 공식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는 2배로 증가해 7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문량은 약 60% 증가에 그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공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유형 고용 인원은 이미 2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까요? 제 남편이 구직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아파트 아래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나 세차 직원 같은 자리조차 이미 채용이 끝났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태원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설날에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처럼 말처럼 일만 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돼지가 되고 싶니?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하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힘들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엄마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뭘 할 건데? 제가 선뜻 답하지 못하자 엄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개처럼이라도 살아라. 개는 사람을 기쁘게라도 하지 않느냐. 정말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1년 내내 설 명절에 쓸 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은 전부 은행으로 들어갔고 제 손에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곧 계약인데 학비조차 부족해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삶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지만 이번 생에는 그조차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절강성에 돌아온 지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식당도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공장도 가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친구들 역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해가 될까요?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경제가 2025년보다 분명 더 나빠질 것이며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27년이 2026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두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이 2025년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 계신가요? 사실 저는 복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혈전에 이미 실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출근하는 척 짐을 싸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그저 임대방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할 일은 없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설 분위기일까요? 오늘이 겨우 초칠인데 거리는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리 전체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목욕탕에도 손님이 없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으며 밀크티 가게에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남아있는 건 노인들 뿐입니다. 거리를 지키는 사람들, 동네를 지키는 사람들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중화원에서만 13년째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3년 됐습니다. 13년이요? 평소에는 어디서 주무세요? PC방에서 잡니다. 일은 안 하세요? 13년째 일을 안 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도에는 언제 오셨어요? 온 지 2달 쯤 됐어요. 2달이나 됐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하셨어요? 네, 2달 됐어요. 혹시 맞는 일이 있으면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생활하시나요? 다리는 왜 그러세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왜 아프세요? 그냥 무릎이 아파요. 80 위안 드릴게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이 겨우 설 초칠인데요. 보십시오. 저희 가게는 아침 6시부터 보보차이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60인분이 진열되어 있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손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방장도 직원들도 난로 옆에 모여 불을 쬐며 해바라기 씨만 까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몇천 위안은 간신히 매출이 나왔는데 오늘은 보보차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출은 아직도 0입니다. 5,680위안을 들여 육현마 기술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재료 봉지도 아직 뜯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스승님은 열심히 하면 연말에는 BMW를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제 생각엔 연말에 자전거도 못 살 것 같습니다. 형 육현마 하나 주세요. 네, 바로 드릴게요.
이번 설은 마치 설을 보내지 않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초육의 문을 열었지만 초칠 초팔까지 며칠째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명절 분위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결국 장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새 손님도 오지 않고 단골 손님도 갈 길을 끊었습니다. 하루가 또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니 거리에 문을 닫은 가게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늘어난 느낌입니다. 붙어있는 안내문도 대부분 새 것입니다. 명절 기간을 기점으로 문을 닫은 곳이 적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의류 가공 일을 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원래 돈을 벌어야 할 황금 시기인데 일이 없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설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 가동하지 못한 공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주문이 줄어든 건지, 시장이 식은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답답합니다. 저희 같은 노동자들은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가족을 부양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기본적인 삶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2026년이 과연 어떤 한 해가 될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의 흐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렇다면 2026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로 말하자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부터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문제와 구조, 겉으로만 유지되던 균형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026년 초 경기 하강과 고용 한파, 35세 부조 조정 등의 이슈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 도산과 구조 조정, 그리고 임금 삭감이 이어지면서 실업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책임지며 주택담보대출까지 짊어진 청년층은 이번 실업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입니다. 이들은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높고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부담이 큰 인력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 교육비와 주택, 자동차 대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직하면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생활적 압박이 가해지고 단기간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가정의 재정 구조는 빠르게 흔들리게 됩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단기 임시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달, 차량 호출 서비스, 택배 업무는 소셜미디어에서 철인 3종이라 불리며 중년 실직자들의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일부는 창업이나 유형 고용으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 하고 또 다른 일부는 생활 수준을 낮추거나 거주 도시를 옮겨 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 역시 더 이상 체면 있고 안정적이며 성장 가능한 직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좋은 직장의 기준은 오로지 안정과 생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하는 일자리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용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근무가 빈번합니다.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996 근무 형태가 사실상 일상화되었습니다. 공무원조차 밤 11시까지 야근하는 일이 흔하며 대형 IT 기업 직원들 중에는 출산 휴가 직후 곧바로 장기 출장에 투입돼 아이를 돌볼 시간조차 부족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말에 받는 보너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2026년 신규 졸업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정과 안정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청년층의 직업관은 가장 기본적인 안정과 생존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소한의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을 때 당빙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직장 생활의 마지막 선택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